생각보다 그러니까 페이지는 좀 있을지 몰라도 내용 자체가 한 번만 이해하면 약간 쉽다는 말보다는 이제 여기 조건부 확률은 좀 문제가 뻔해가지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말렙 같이 볼게요. 자, 페이지는 54쪽입니다. 페이지는 54쪽이고요. 지금부터 한번 제가 여기 칠판에다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필요한 친구는 위에다가 필기하셔도 되고 한번 이해를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쩌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는 이제 그냥 확률, 사실 얘도 이제 엄밀히 말하면 수학적 확률이잖아. 자, 확률을 배웠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 뭐 확률 관련 문제, 예를 들어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뭐 해볼까? 자, 4의 약수가 나올 확률 너무 쉽죠? 자, 요거 한번 구해보실래요? 다시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4의 약수가 나올 확률. 사실 뭐 이런 류의 문제도 아주 심플하지만 뭐 이게 확률 문제거든. 그치? 자, 지영아, 요거 얼마 뒤졌다? 얼마? 4의 약수가 4개 있거든요. 잠깐만, 3개 있나? 3개 맞네. 그러면 2분의 1이지. 이렇게. 요게 이제 일반적인 확률 문제라면, 자, 오늘 자네가 오늘 공부할 조건부 확률은요. 이제 어쩌면 여기서부터 전부 다 굴러가요. 뭐 뜻 같은 거라든가 공식 같은 거 사실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굴러가는데, 자, 그럼 제가 이 문제를요 지금부터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조건부 확률은 좀 달라요. 이제 문제가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비슷한 듯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위의 문제를 오늘 저희가 배울 버전으로 바꿔볼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나 땡땡 칠까요? 귀찮으니까. 자, 시행은 똑같아요. 던질 때 여기 사이에 이런 말 추가해 볼게요. 여기 사이에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뒤에는 똑같이 4의 약수가 나옵니다. 4의 약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차이점 보이세요? 자, 이제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런 걸 첫날에 시행이라고 불렀잖아. 한번 필기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이걸 시행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확률은 시행 다음에 어떤 사건이 바로 나오지. 제가 이걸 사건 A라고 할게요. 요게 이제 일반적인 확률의 어떤 문제 스타일이야. 어떤 시행이 나오고 사건을 물어보잖아. 근데 이제 조건부 확률은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어떤 시행이 있어요. 당연히 뭔가를 해. 근데 이런 식의 조건이 달려 나와요. 요게 이제 조건이 되는 또 다른 사건인 거죠. 사건 B라고 쓰고 얘가 이제 어쩌면 조건부 확률의 어떤 조건이야. 단순히 4의 약수가 아니라 짝수가 나왔을 때의 4의 약수입니다. 이해돼? 차이점? 즉 요거는 사건이죠. 즉 실제 문제는 여전히 얘인데 이제 우리는 어차피 이 문제를 풀 때는 요 시행에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되는 요 사건에서 얘를 봐야 돼. 자, 여러분들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니까 동윤아 짝수가 몇 개 있지? 즉 여러분들은요 실제로 이 문제 풀 때 이제 어쩌면 전체가 바뀌어요. 원래는 그동안 전체가 시행이었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제 이 조건이 새로운 전체가 돼요. 즉 여러분들은 얘를 찾을 때 여기 중에서 찾아야 돼요. 지금 짝수가 나왔다는 새로운 어떤 가정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안에는 지연아 4의 약수가 몇 개 있지? 2개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정답을 쓰면 이렇게 정답이 나와요. 이 문제가.
요런 게 이제 오늘 할 조건 범위예요. 다시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의 확률은 시행에서 곧바로 사건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사정 없이.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시행, 즉 그냥 일반적인 전체에서 그 사건을 분자에 올리는 건데 조건부 확률은 시행 다음에 뭔가 이런 사족들이 분명히 같이 나올 거야. 문제 보시면 이제. 즉 어쩌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봐야 되는 거야. 다시 요거라는 가정하에 예를 봐야 돼서 이게 어쩌면 새로운 전체, 이게 새로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요. 이제 기호 하나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확률은 우리가 기호로 배우기로 자, 이렇게 배웠잖아. 기호로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 PA라고. 이게 이제 A일 확률이고 어쩌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웠던 경우의 수, 개수 구하는 넘버 기호를 이용하자면 일반적인 확률 구하는 공식은 S. 여러분 이게 그런 사건인 거 아시죠? 일반적인 전체에서 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올리는 게 요 이제 확률 구하는 공식이란 말이지. 그치? 요 S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 시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체. 그 일반적인 전체에서 사건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건부 확률은 그래서 새로운 기호 관계를 도입합니다. 자, 위치를 내보세요. 얘는 이제 요 시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라는 가정하에 얘를 푸는 거라. 자, 여기를 저희가 조건이라 부르고 이 조건이 되는 사건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라는 가정하에 이걸 보통 여기 뒤에다가 얹습니다. 즉 B라는 가정하에 A의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써요. 자, 말하자면 이 자리가 실제로 조건 자리인 거고요. 해석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B라는 가정하에 A의 확률을 구해라. 요게 이제 이상한 기호는 이제 오늘 배울 조건부 확률의 기호입니다. 그리고 공식은 이미 여러분들이 만들 힘이 있다는 거야. 이제 분모에는 저 전체가 아니라 얘가 분모처럼 쓰이는 거예요. 우리는 B에서 봐야 돼요. 이 문제는. 짝수에서 이 문제를 봐야 돼요. 이해돼? 짝수에서 여러분들이 누구? A를 봐줘야 되는 거라 주의할 점은 분자가 그냥 A가 아니에요. 왜 그냥 이렇게 하면 얘기는 지금 암묵적으로 전체 안에서 A를 보는 건데 우리는 B 안에서 A를 봐서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외워야 될 또 공식 중 하나가 됩니다. 자, 이해해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의 공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이 뒤에 있는 게 조건 자리야. B라는 가정하에 A 확률을 구해라. 그리고 이해했다면 공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분모가 전체가 B가 되는 거예요. 우린 B 안에서 A를 봐야 돼. 꼭 분자는 교집합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식을 살짝 변형하면요. 우리가 보통 이 넘버라는 게 경우의 수거든. 이거 몇 개인지. 경우의 수인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이렇게 확률로 바꿔도 상관없긴 합니다. 이렇게 확률로 바꿔도. 왜 그러냐면 이제 분모 분자를 여러분들이 이 전체로 나눠보시면요. 결국 이제 전체분의 B는 B일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 뭐 경우의 수를 구하기 쉬우면 이렇게 풀면 되고요. 확률을 구하기 쉽거나 확률이 나오면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어떤 간단한 상황을 통해서 비교해 볼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 지금 필통에 파란 색깔 볼펜 있는 친구 혹시 3명? 저도 있어요. 아, 5명? 지영이 없어? 자, 우리 그럼 확률로 치면 6분의 5인가? 이게 수학적 확률이라고요. 지난 시간 얘기야. 6분의 5. 이 중에서 파란 색깔 볼펜 있는 친구 1 확률 6분의 5잖아. 근데 조건물이 이런 거라고요. 그럼 여학생 중에서 파란 색깔이 있을 확률 은 얼마일까? 4분의 3인 거예요. 요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차이 좀 이해돼요? 앞에 뭔가 사점이 딸려 나와요. 이제는 전체가 여기 우리 반 전체가 아니라 뭐라는 가정하에 개를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분모 자리에 그 새로운 전체를 여학생 중에니까 그 4명 중에서 3명인 거예요. 차이점 이해돼? 그 차이점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사실 이제 문제 보시면 생각보다 그래서
좀 이것만 이해하면 제 경험상 다들 되게 쉽게 풉니다. 다음 자 가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밑에처럼 계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지만 얘는 제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연습해 볼게요. 다음 장에 자 9번 문제, 10번 문제 보이세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자, 다음 장에 9번 문제, 10번 문제입니다. 한번 해볼 시간 드릴까요? 자, 이제 저 기호도 여러분들 알아둬야 됩니다. 요 기호가 이제 조건부 확률 기호입니다. 자, 해석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즉 9번 문제는 A라는 가정하에 B 확률을 구하는 문제예요. 10번 문제는 B라는 가정하에 A 확률을 구하는 문제죠. 자,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름 그대로야. 조건을 줘요. 이제는 단순히 시행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행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이거라는 가정하에니까 이제 그게 더 중요해요. 그거라는 가정하에. 즉 그 안에서 봐야 됩니다. 다행이다. 만약에 지영이도 파란색가 있으면 잘못된 예시가 됐거든요. 아까 제가 혼자 화장실 가서 고민하다가 무슨 색깔로 하지? 초록색으로 할까다가 초록색은 다 없을까봐 확률이 0일까봐. 아마 지영이도 있었으면 제가 없다고 했을 거예요. 자, 어쨌든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한번 물어볼까? 자, 지영아, 이거를 너가 한번 해석해 볼래? 위에 있는 상을 한번 해석해 볼래? 말로 해볼래요? 그럼 이거는 뭐고 하는 문제예요? 자, 뭐라는 가정하에 뭐고 하는 문제예요? 아, 그거 말고 혹시 위에 있는 말로 해볼래요? 그치? 짝수가 나왔을 때 뭐고 하는 문제예요? 유기함수 구하는 문제라고요. 다시 여기가 초건이야. 이거라는 가정하에 어쩌면 실제 사건이 이 자리예요. 이 문제 실제 문제는 비구하는 문제인데 이제는 그냥 단순히 전체에서가 아니라 A에서 구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A가 지금 짝수거든. 짝수가 2, 4, 6 요 세 개 중에서 6이 없으니까 여러분 몇 개 있죠? 2개 있나요? 2랑 6 이렇게 구하는 문제라고요. 약간 이해돼요? 이렇게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예를 들어 10번 문제는 한번 지연이가 말해볼까? 요거는 말로 하면 뭐 구하는 문제예요? 그치. 그치. 6의 약수가 나왔는데 그게 짝수의 확률인 거예요. 맞나? 6의 약수는 4개 있잖아. 헷갈리면 쓰세요 잠깐. 여기서 짝수를 보는 거야. 지금 몇 개 있다? 2개 있죠. 이렇게. 그래서 교집합 자리인 거야. 그냥 짝수 원래 3개 있잖아. 여기서 봐야 돼서 교집합이 되는 거야. 2개로 겹치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니, 저희 앞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앞장에 보시면 주의라고 써 있잖아요. 뭐 하나 필기하자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조건 범위는요. 사실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 달라요. 왜 이게 아예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바꿔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밑에 여러분들 마찬가지 문제겠죠. 그럼 또 해볼까요? 자, 오른쪽에 14번 해볼게요. 좀 간단한 걸로 한번 스토리를 좀 이해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 숙제랑 비교해보세요. 뭔가 사족이 달려있어요. 보면 이게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작업은 뭐다? 그냥 일반적인 확률 문제랑 조건부 확률 문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그게 그 다음 작업이겠지. 그냥 확률 문제를 많이 풀어봤잖아. 뭔가 담백하게 시행당 사건이 나오는데 뭔가 조건부 확률은 뭔가 앞에 딸려 나와요. 어떤 말이 나와. 자, 14, 15, 16 다 하겠습니다. 자, 14, 15, 16 다 해볼 시간 되겠고요. 자, 시간은 2분이면 되겠죠.
오늘 이 시간이랑 다음 시간까지 하면 여기 이제 2단원 확률 끝낼게요. 2단원 확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뭔가 사람이 다르나? 뭐일 때 뭐고이라. 그리고 좀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사실은 웬만한 문제가 이미 다 풀려요. 그러니까 의외로 조건부가 좀 쉬워. 좀 쉬워요, 진짜로. 저는 학생도 또 어려웠던 것 같은데 왜 쉽게 느껴지지? 자, 이해를 해봐. 그 기호라든가 공식도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당연한 공식이야. 당연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시행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새로운 전체가 있습니다. 새로운 전체가.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가급적이면 제가 뭐 처음 아까 전에 공식도 하나 소개드렸지만 그 공식을 막 억지로 의식하지 않으시기 바래요. 너무 의식하면 더 헷갈리니까. 결국은 또 우리가 그 공식 외울 거야. 뭐 때문에? 관련 계산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외우긴 할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 혹시 혜원아, 14번 정답 뭐 나왔어? 3분의 1, 그렇죠. 2의 배수가 나왔을 때 2의 배수가 3개 있잖아. 자, 헷갈리면 쓰세요. 여기가 소수일 확률 1개 있죠. 그 안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집합이에요. 여기 안에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15번 문제는 동현아, 혹시 정답 나왔어? 얼마네? 3분의 1 맞는데? 자, 이번 문제는요. 어디가 조건이냐면 3개를 동시에 던져가지고 앞면이 1개 나왔을 때거든. 여러분 이게 3가지잖아요.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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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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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3가지 있잖아. 그 중에서 실제 사건은 뭐다? 그것이 100원짜리 확률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해돼요? 이렇게. 자, 혹시 민치야 16번 나왔어? 5 얼마? 5분의 2? 그쵸. 자, 이번에는 조건이 뭐다? 눈의 수의 합이 6일 때, 자, 조사의 문제를 노가다 해보세요. 1, 5, 2, 4. 노가다 나쁜 거 아니야. 4, 2, 5, 1. 5개밖에 없잖아. 근데 이 중에서 둘 다 눈이 짝수일 확률. 하나, 둘.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체가 잽니다. 조건을 새로운 전체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이런 느낌. 다음 장 볼까요? 다음 장 여러분들, 자, 20번 가봐. 여러분들 이거 이미 풀 힘이 있어요. 이 표 관련 문제가 굉장히 좀 유명한 문제 중 하나인데 오히려 쉬워요. 표 관련 문제는 진짜 쉬워요. 아마 여러분 20번 푸실걸요. 방금 그걸 이해했다면. 아마 너네 생각 맞을걸? 자, 뭔가 느낌 와? 지영아, 혹시 처음 뵙지만 이거 정답 올 것 같아요? 아, 약분까지 했구나. 즉, 여러분들 혹시 100분의 36인 거 아시겠어요? 똑같은 거냐? 자, 어디가 조건이야? 한 명이 1학년일 때, 즉 여러분들은 이게 새로운 전체입니다. 이 중에서 뭘? 사회를 선호해야 돼요. 이게 이제 조건 확률이잖아요. 원래 전체는 180명이거든. 그러니까 지난 시간 숙제였다면 이제 전체에서 뭐 이렇게 나왔겠지. 근데 이제 조건 확률이라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1학년 중에서 보자는 거야. 그 느낌 이해돼? 또 해볼까요? 밑에 2개 더 풀어보실래요? 자,
이게 뭐 어떤 보통 교재에 따라 한 가지 유형으로 소개가 되는데 그다. 가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위에 표를 그래서 이런 표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급적인 표를 그리면 좋겠죠. 그러니까 표 그려주면 되게 쉽게 풀려요 이런 문제가. 자, 21번과 22번도 풀어볼게요. 요게 이제 뭐 표 관련 문제지만 특별히 뭐 의식할 필요 없겠지. 그냥 뭐 조건부 느낌 가면 됩니다. 동현이 풀어봤어? 밑에 두 개? 벌써. 약분도 했어? 약분은 약분 해라 진짜. 고3이 지금 짬밥이 12년인데 어떻게 약분도 안 하고. 제가 그 쪽지 시험 볼 때 그만한 적 있지만 제가 당분간 쪽지 시험 때 이제 계산을 기호만 쓰고 있잖아. 그래도 기호만 쓰다 보면 이게 막상 시험 때 계산이 안 돼요. 진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하는 동안만큼은 이제 기호만 쓰는 거는 저의 특권입니다. 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 때는 계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자, 혹시 21번은 해보나 얘 혹시 정답 뭐 나왔어요? 20분. 그렇죠. 20분의 9 답을 나오셨나요? 실제로 아마 100분의 얼마야? 2학년일 때 과학이니까 80분의 36이지. 원래 시간. 맞아? 뭐 이런 느낌. 그럼 지영아 혹시 22번은 뭐 나왔어? 25분의 16 다들 나오셨나요? 이렇게 나왔어요? 끝났네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도 신기한 거 어디 있어? 자, 27번 가볼까? 그래 이건 풀어보실래요? 이거 참고로 이제 위에 뭐 곱셈 정리 써 있는데 다시 말할게. 저거 사실 공식은요. 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저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냥 문제를 보시면 참고로 이 문제는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 문제가 뭐 조건부 확률이다 그런 설명을 당연히 안 하고 그냥 다들 잘 푸는 문제예요. 상황을 이해했다. 주머니에서 공을 2번 꺼낼 거야. 한 번, 한 번. 근데 단이 중요해요. 어쩌면 저 단 때문에 조건부 확률 문제예요. 꺼낸 공을 다시 안 넣는다는 거야.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원래 비복원이라고 부르는데 비복원 추출. 복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안 넣어요. 그럼 가끔 어떤 문제 다시 넣을 때가 있겠지. 그래서 저 단을 잘 이해하면요. 굉장히 쉽게 풀려요. 중2로 푼다니까. 그래서 여기는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거야. 막 여러분들이 의식을 안 하니까 문제는 풀려요. 쉬운데요? 풀려 그냥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공식을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자, 27번 문제 혹시 다들 정답 나오시나요? 혹시 민치야 정답 구할 수 있겠어? 얼마? 19분의 1. 자, 찍어보세요. 이거 사실 중학교 문제야. 읽어보시면요. 흰 공 5개, 검은 공 15개 주머니에 들어있어요. 그려볼까? 주머니에 흰 공 5개, 검정색깔 15개 있는데 지금부터 한 개씩 그리고 한 개씩. 자, 주의할 점은 두 개를 동시에 꺼내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 꺼내고 하나 꺼내고 문제고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하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결론적으로 조건부 확률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문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국 그 조건이 영향을 줘야 되거든. 그치? 근데 이 꺼낸 거를 다시 안 넣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 친구의 영향을 받아요. 사실 여기가 조건부 확률이 들어간 자리예요. 원래는. 근데 몰라도 풀린다는 거야. 자, 오늘 라이브로 해볼까요? 동현아. 자, 이 시험 문제 둘 다 흰색이 나와야 된대. 맞아? 좀 도와줄래? 그럼 여기에 흰색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20. 그럼 전체 20개 중에 5개 원래 엄밀히 말하면 20C 1분의 50이에요. 원래 조합이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간단하게. 그리고 지연아. 그 다음에 흰색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그치. 이제 이 말 때문에 영향을 받아버렸다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조건부 확률 문제예요. 앞에서 나온 결과물은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전체도 하나 빠지지만
흰색과는 뺐단 말이야. 흰색도 영향을 받겠지. 그리고 얘는 이제 결국 같이 이루어지니까 곱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문제야. 그 밑에 여러분들 둘 다 풀어보실래요? 28, 29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사실 막상 까보시면 조금 문제긴 한데 어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숙제를 나가도 풀었을 거예요. 그냥 조건문이 모르고 풀었을 거예요. 의식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 위에 있는 곱셈 정리라는 말을 보통 뭐 쓰긴 하는데 사실 위에 저 공식도 여러분들 이상한 공식이 아니에요. 저거 우리가 아까 외운 공식을 바꾸면 되는 거고 이 문제 풀고 한번 저 공식 한번 소개드려 볼게요. 똑같은 공식이에요. 이 공식.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덧셈 정리 배웠잖아. 사실 여기 이제 곱셈 정리. 근데 그냥 곱하는 얘기예요. 자, 28번, 29번. 여기 보세요. 자, 한번 해봤나 여러분들?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28번이 둘 다 검정색이래. 그럼 민치야, 여기는 확률이 얼마일까? 20분의 15. 그 다음 거는 확률이 얼마일까요? 10분의 14. 그쵸,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이제 이걸 안 넣었기 때문에 조건문 문제고, 선생님 만약 다시 넣으면 돼요. 그러면 좀 조건문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넣어주면 영향을 안 주잖아. 사실은 각각의 어떤 독립점이. 사실 그게 약간 다음 시간이거든요. 우리 다음 시간 제목이 독립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영향을 안 줄 때가 독립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다시 넣으면 이제 다음 시간 문제가 돼요. 혹시 여러분 느낌 와? 만약에 다시 넣으면요. 뭐 동현이가 라이브로 도와줄게. 만약에 다시 넣는다고 칠게요. 그럼 이거 검정색 나올 확률 얼마예요? 20분의 15. 이거는 검정색 얼마일까? 20분. 이렇게 되면 다음 시간에 이게 이제 독립이란 말을 부를 거야. 이렇게 이제 두 개는 서로 어떤 영향을 안 주는 그게 수학적으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건부 확률은 그래서 어떤 영향을 줘야 돼. 이 조건이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밑에 29번 문제는 혹시 지영아 정답 뭐 나왔어? 일단은 그치 76분의 15 나오죠. 첫 번째는 검정 색깔 20분의 15. 두 번째는 흰 색깔이라 전체는 영향을 받고요. 흰 색깔은 안 받겠지. 이렇게. 그래서 곱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해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곱셈 정리라는 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럼 이게 이제 기본 공식 맞나? 요거 양쪽에다가 PB 곱하시면 돼요. 그럼 저 식 만들어집니다. 요 식 양쪽에다가 PB 곱하시면요. 이렇게 되고 방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이 문제를 풀 건데 그럼 제가 한번 이것도 한번 설명을 잠깐 하자면 방금 제가 뭐랄까요? 자, 둘 다 검정색 문제 있었잖아.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어쩌면 여기로 비유하자면 이 첫 번째가 검정색인 게 저기 오른쪽에 B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A라고 사건을 줘볼게요. 그럼 저희가 처음 나온 검정색 얼마죠? 20분의 15 있지. 이거는 좀 여러분들 수학적 확률 맞나요? 이거는 수학적 확률이야 지금 20분의 15니까 처음이잖아. 근데 그 다음 친구가 이 친구의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제 얘가 검정색을 한 개 뽑았기 때문에 그 다음 검정색은 조건 확률이 돼버려요. 어떤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 어쩌면 단순한 수학적 확률 문제가 아닌 거지. 이해돼? 어쩌면 지금 이걸 한 거야 지금 한 거는. 근데 이제 의식 안 해도 풀린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갈게요. 오늘 여기 만렙은 58쪽까지인데 벌써 다 와가네요. 그렇죠. 자, 58쪽에 하나 더 해볼까 그러면? 자, 왼쪽 위에 있는 30번, 31번 또 해보세요. 문제가 비슷해요. 공에서 그냥 제위로 바뀐 것 뿐이야. 밑에는 송편으로. 뭐야 이거? 30번, 32번.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의식 안 해도 풀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공부하는 방식을 소개드리는 거예요.
막 이런 문제 푸는데 막 거창하게 뭐 얘를 사건 A라고 하자, 막 B라고 하자, 막 저 공식에 대입해서 푸는 거는 좀 많이 말이 안 돼요. 그럼 저 공식을 안 쓰냐?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저렇게 사건을 주는 게 편한 문제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웬만한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느낌대로 풀면 됩니다. 자, 30번 문제. 다들 엄청 잘 빨리 푸는 것 같은데? 그럼 30번은 동현아, 정답 나왔어? 둘 다 당첨될 확률 얼마네? 15분의 다들 15분의 2 나오셨나요? 똑같죠. 앞에 10분의 4 곱하기 9분의 3이겠죠. 즉 뒤에 부분이 촉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왜? 다시 안 넣었기 때문에. 알겠지? 그럼 31번 문제는 혹시 민차 풀어봤어? 15분의 4 다들 나오셨나요? 진영이는 당첨되고 경민이는 당첨되지 말래요. 그럼 당첨되는 건 10분의 4, 당첨 안 되는 건 9분의 6 되겠죠. 맞나? 이런 느낌.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있는 두 문제도 똑같이. 근데 여러분 밑에 문제는 하나 재밌는 거 말해줄까? 밑에 문제는 위에처럼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런 건 없잖아. 여러분들 먹으면요 다시 못 먹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겠지. 아시겠죠? 바로 오른쪽에 35번도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문제도 풀 힘이 있습니다. 힌트는 크게, 우리 어떤 문제 풀 때 전략 중에 크게라는 전략 있잖아. 그럼 크게 한번 구분해 보세요. 자, 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얘도 이제 방금 했던 그 느낌과 크게라는 걸 잘 이용하면 그냥 틀립니다. 조건부가 별로 몇 장 없네요. 다음 장이 이제 다음 시간 내용 독립. 아까 말한 그 느낌이야. 영향을 아예 안 줄 때, 완전 별개일 때 우리가 사건 두 개를 독립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종속. 어쩌면 이제 오늘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종속이에요. 누군가한테 종속되는 느낌이잖아요. 앞에 있는 사건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런 것도 알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2단원 끝나요. 3단원은 별거 아니야. 과연 맞출 수가 있을까? 크게 나누시면 돼요. 크게 몇 가지인지. 자, 혹시 궁금하다.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니? 혜원이? 혹시 뭐 나왔어요? 2? 네? 약분들 안 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혹시 뭐 나온 친구 있어요? 한번 약분까지 해보시면 153분의 68? 그게 약분이 되나? 153분의 68 153분은 아닌 것 같고. 자, 한번 그럼 같이 해볼게요. 혹시 아무도 없나요? 아니, 큰 수가 나? 자, 한번 그러면 제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처음 보세요. 자, 이 문제는 이제 보통 책에서는 위에 막 빈칸으로 도와주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빈칸으로 설명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친구는 정답을 쓰면 되고, 보통 책에서는 이거일 확률이라고 소개되는 문제예요. 대파 어려워 보이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문제 볼게요, 그냥. 자, 읽어보시면, 자, 빨간 장미 10송이. 자, 빨간 색깔 있어요. 빨간 장미 10송이. 그리고, 노란 색깔 없는데? 노란 색깔 8개. 여기서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야? 한 송이씩 이렇게 2번 꺼낼 겁니다. 자, 이거 체크해야겠지. 다시 안 넣을 거예요. 꺼내고 말 거야. 근데 문제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게 뭐를 묻고 있다? 두 번째 꺼낸 친구가 노란 점일 확률이에요. 즉 이 자리가 노란색이 될 확률이잖아. 자, 한번 크게 구분해보자. 크게 몇 가지가 있게 여러분들?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겠지, 그렇죠? 첫 번째 가능성은 앞에서 노란색 뽑았고 뒤에도 노란색 뽑을 수 있겠지. 또는 앞에서 빨간색 뽑고 뒤에서 노란색 뽑을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끝나는 문제예요. 추가해볼게요. 자, 앞에 노란색이니까 얼마? 10분의 8. 18분의 8을. 아, 숫자가 안 예쁘구나. 노란색이니까 이거 뭐야 이거? 17분의 7이지.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아, 뒤에 쓸까? 안 예쁘다 뭔가. 아, 뒤에 쓸게요. 18분의 8, 17분의 7. 또는 자, 빨간색이니까 얼마? 18분의 10. 노란색이니까 얼마? 17분의 8 맞나요? 그리고 크게니까 두 개 뭐 하면 돼요? 다들 혹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계산은 넘겨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좀 복잡해 보이네요. 일단은 17 때문에 조금 까비. 여기 통문 되어 있으니까 분자끼리 더해서 약분하면 될 것 같은데 세고시면 여덟이 9분의 4 나와야 됩니다. 혹시 계산 미스 안 나겠고. 혹시 지연이는 이렇게 푼 거야? 요건 다 똑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뭐 계산 미스겠죠. 곱셈 문제니까. 지연이 이렇게 풀었어요.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36번. 근데 숫자가 좀 안 예쁘네.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위에 빈칸처럼 거창하게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평상시에 강조했던 크게라는 전략, 이 크게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야. 제가 이거 고1 복습할 때 처음에 이제 언제 더하냐 설명할 때 크게라는 전략 쓸 때 더한다고 말한 적 있는데 진짜 잘 써먹고 있죠. 보통 크게는 뭔가 좀 불편할 때는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가지수. 되게 쉽게 풀려요. 뭐 짝수 같은 것도 그냥 나눠버리는 거예요. 뒤에가 뭐 0일 때, 2일 때, 4일 때. 크게라는 전략은 항상 함께 하세요. 이 책 끝날 때까지. 고동, 장. 여러분 장 좋아하세요? 써요? 아직 어리네. 잠은 맛있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 되게 싫었는데 이거 왜 먹나 했는데 알 것 같아. 약간 마치 그 아메리카노 어릴 때는 진짜 이걸 왜 먹나 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 검정 색깔. 다들 오늘도 평안하세요? 할만하세요? 아직까지 괜찮아? 동현아? 네. 괜찮은 것 같아? 좀 쉽죠 생각보다. 뭔가 뭐야 이거? 그럼 다 풀려요. 예. 그 앞부분에 조금은 이제 조건부 확률 냄새가 났고 뒤로 갈수록 사실 냄새도 안 나. 그냥 이게 왜 조건부지? 결국 까보시면 조건부 확률 문제예요. 결국 이제 그 영향, 조건부랑 자체가 뭔가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이해하면 돼요. 어떤 행위가. 그동안 어떤 시행에서 바로 갔다면 뭔가 어떤 행위가 나오면 그 행위에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 주도 포도 음료 5개, 자몽 음료 7개 들어있는 여기서 컵과 을이 1개씩 꺼낼 때 을이 자몽 음료를 꺼낼 확률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자? 을은 자몽으로 확정이고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갑이 뭐를 꺼내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앞에 있는 친구가 포도를 꺼낼 수도 있고요. 앞에 있는 친구가 똑같이 자몽을 꺼낼 수 있겠지. 자, 뭐 확률을 세워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포도를 꺼낼 확률이 12분의 5. 근데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자몽 꺼낼 거는 11분의 7이겠죠. 그렇죠? 또는 앞에 친구가 자몽 꺼내면 뒤에 친구는 분모도 영향받고 분자도 영향받아요. 그리고 두 개를 더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거 맞나요? 이렇게. 그리고 위로 올라가 보시면 이제는 어차피 이 공식이 좀 이해가 된다는 거야. 한번 이 공식과 비교해 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행위가 어쨌든 이 행위를 한 거예요. 봐봐. 여러분 지금 느낌 오겠지만 여기 있는 교집합 B가 뭐냐면 이 친구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뒤에 자몽은 안 바뀌잖아. 근데 이제 앞에 보시면 한 번에 이 친구가 포도를 꺼낼 때 A, 한 번은 A의 여집합 자몽 꺼낼 때 이거를 크게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연결되는 거라 뭐 이렇게를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의식하지 말고 그냥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일단 만렙은 끝내드리고 싶까요? 만렙은 끝났습니다. 그럼 쭉 앞으로 가서 이제 여기도 사실은 아직 유형 문제 끝난 건 아니야. 저희 스토리 문제 중에서 쉬는 시간 끝나고 할 건데 또 굉장히 유명한 조건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잠시 후에 할 건데 자, 앞쪽은 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 와서 이런 계산 문제가 나와. 그리고 이것 때문이라도 죄송한데 위에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풀어보실래요? 사실 뭐 외웠으면 이제 풀려요. 1번, 2번 저기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는 이유는 또 어쩌면 이런 문제 풀려고. 그럼 느낌 오지? 그 지난 시간에 앞에서 배웠던 덧셈 정리, 여사건이랑 얘랑 막 또 섞이면서 문제가 더 풍성해져요. 지금 언제까지 이런 거 새로 추가돼요? 다음 시간 독립까지 배우면 이제 완성됩니다. 이제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요. 다 가지고 놀면서 다 그냥 간단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몇 개만 풀고 잠깐 시작할게요. 우리 만렙을 끝내겠습니다. 자, 이 공식 억지로 외우지 마. 당연한 공식이에요. 뒤에 있는 조건이 분모로 가야 되는 거야. 분의 분자는 A 교집합 B입니다. 그냥 A 올라가면 안 돼요. B라는 가정하에 가야 되거든. 알겠지? 자, 동현아 1번 문제 정답 나왔어? 뭐 나왔어요? 8분의 5. 그렇죠. 자, 공식으로 뭐라고요? 뒤에 있는 친구가 새로운 전체입니다. BA분의 분자인 두 개를 교집합한 걸 올리시면 되고 위에 재료가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2번 문제는 민채야. 혹시 정답 뭐 나와요? 요거는 2분의 1이겠죠?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5번, 6번 풀어볼게요. 그럼 조금 더 좋아지면 이렇게 나오려나? 얘도 물론 아직까지 심심하긴 하지.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더 좋아진 문제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제 몇 가지 내용들도 잘 이용해 보세요. 자, 5번, 6번 풀어볼게요. 자,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는 이유. 이런 문제 풀려도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한번 좀 이렇게 사색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번에 배우고 있는 것들이 꽤나 흐름이 예쁘다는 게 이제는 좀 다들 공감되시나요? 꽤나 흐름이 예뻐요. 일단부터 쭉 흘러가는 거예요. 경우의 수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멀리 가면 고1부터 가는 겁니다.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느낌이고 이제 그리고 순열과 조합 총 6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마지막에 조합 관련 활용 문제 2항 정리하면 계산 문제니까 뭐 계수 구하는 거 그리고 그 공식 몇 가지 외운 거 할 줄 알면 되고 확률은 그냥 경우의 수 할 줄 알면 1+1이에요. 쭉 오시면 되고 여기 조건부 확률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쓰려면 동현아 뭐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하지? 자, 교집합 확률이 필요해요.
근데 왼쪽과 다르게 안 나와 있잖아. 근데 우리 구할 수 있게 없게. 지난 시간에 덧셈 정리라 불리는 게 그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검색이 돼야 됩니다. 알겠지? 자,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알고 있다면 얘는 뭐다? PA 더하기 PB에서 교집합을 뺀 거예요. 그치? 통분해 보시면 8분의 요게 6 더하기 4니까 10이 되니까 얘가 아마 8분의 3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8분의 3 나오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다들 나오셨나요? 그래서 교집합을 그냥 안 주면 돼. 그럼 요게 이제 지난 시간 스케치로 뭐가 더 연결되면 더 좋은 문제로 바뀌겠지. 자, 혹시 6번 문제 풀어봤어? 지아나? 정답 뭐 나왔어요? 4분의 3. 다음 설명 안 드릴게요. 넘어가 보세요. 아까 뒤에도 이런 게 하나 있었거든. 57쪽에 가볼까? 예를 들어 57쪽에 23번, 24번 한번 풀어보자. 뭐 이렇게 나와도 일단은 그냥 이론상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론상 구하면 됩니다. 23번, 24번. 오늘은 생각보다 금방 끝나네요. 여기 뭐 시간이 조금 이른데 난 좀 이르지만 쉬었다가 일단 뭐 책정 혹시 빨리 끝나면 오늘은 좀 문제 풀 시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과 좀 논의할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일단 물어볼게요. 좀 시간 남으면 그냥 좀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오늘은. 그리고 질문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요. 솔직히 거의 끝났어요. 지금 여기 책에 없는 게 한 페이지가 있는데 저기 베이직셀에 그 한 페이지도 사실은 그냥 역시나 의식을 딱히 안 해도 그냥 어떻게 잘 따라갈 수 있는 문제라서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혹시 23번의 혜원아 정답 뭐 나왔어? 2분의 1? 계산 미스 같은데.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23번이 교집합 물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안에 교집합 들어있거든. 어쩌면 이 교집합을 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얘가 쓰일 수 있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교집합 주는 방법으로 덧셈 정리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조건 범위도 교집합 주고 싶을 때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의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PB분의 PA 교비가 되고 앞에 보시면 PB가 나와 있고요. 이제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겠지. 여기서 양쪽에다가 2분의 1을 곱하시면 곧바로 네모만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가 얼마다? 16분의 1입니다. 이렇게. 자, 네모 먼저 구하시고요. 자, 이어서 24번. 이제는 똑같죠. 자, 24번은 동현아. 정답 뭐 나오고? 16분의 4. 자, 얘도 이제 검색이 되면 되겠죠. 자, 이런 계산 문제가 오늘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의식을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약간 쉬었다 할게요. 지금 제가 한 41분인데 한 55분가 쉴까?